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격려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옛 연인은 당신이 예상보다 더 길게 침묵할 때 과연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오늘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달콤하거나 미화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없던 일처럼 덮어두고 그들의 거리두기를 독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고통보다 더 커지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이 울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달릴 때도, 더는 못 참겠어라고 절규할 때도 그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이미 겪어봤고 어떻게든 버텨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는 그날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기다리기를 멈추는 그 시간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당신의 메시지 창에서 더 이상 울리지 않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그 순간을 그들은 결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피형인 사람은 당신을 즉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하죠.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되찾았다고, 그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났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게 필요했어. 너무 벅찼어. 그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었고, 너무 나에게 의존했고, 너무 강렬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짊어지기를 거부했던 관계의 무게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먼저 돌아가던 그 사람이 되기를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혼자서 연기하는 독백극처럼 사랑을 연기하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을 흔듭니다. 당신의 분노도, 당신의 눈물도 아닌 당신의 부재.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상실감을 즉시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거센 폭풍우가 아니라 서서히 차오르는 밀물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공기 중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그 공백을 채울 무언가를, 그 어떤 것이라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의 이름이 떠오를 때 더 이상 예전 같은 확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정말로 나를 놓아버린 걸까? 이번에는 정말 끝인 건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통제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목소리만 걷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락함을 앗아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안전망처럼 여기며 의지하던 그들의 능력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들은 돌아갈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서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멀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변화에 자신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처음에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고요함 속에 앉아 생각하죠.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관계의 긴장감이 너무 심했다고, 혼자인 것이 평화라고, 이 침묵이야말로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 말을 스스로 믿습니다. 그들은 거리두기가 곧 안도감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회피형 애착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니까요. 친밀함은 위험이고 취약함은 위협이며 깊은 유대감은 짐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화를 멈추고 쫓아가기를 멈추고 노력하기를 멈췄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얻었다고, 이겼다고 느낍니다. 아직 상실감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그 자유가 두려움, 즉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진정으로 속을 내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오래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 거짓된 안정감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처음에는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나타납니다. 뒤척이지만 꿈도 꾸지 못하고 머릿속은 지지직거리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사소한 것들에서 신호가 옵니다. 익숙한 노래를 듣거나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를 맡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한때 즐겼던 그 침묵이 이제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침묵은 자유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온통 당신의 부재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호를 보내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언제나 먼저 돌아왔으니까요. 항상 먼저 연락했고 그들이 관계의 무게를 당신에게 떠넘겼을 때조차도 항상 그 빈틈을 메워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텅 빈 채로 남아있고 그들은 그 공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은 당신이 언제나 하던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부를 묻고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혹시라도 자신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문을 살짝 열어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문자도 연락도 그 어떤 필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안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은 열쇠 없는 잠긴 문처럼 느껴집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감정의 지도를 미리 그려놓을 수 있을 때 말이죠. 그들이 멀어지더라도 돌아오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안심합니다. 당신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들에게 그런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한결같았고 안전했으며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제 그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났나? 화가 난 건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진실을 말해볼까요? 그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소유할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예상대로 행동하기를 멈췄을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회피형에게 통제력은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통제력은 친밀함이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감정을 느낄 필요도, 마음을 열 필요도, 변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믿게 하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그 패턴을 깨뜨렸고 그들은 그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때 안전하게 느껴졌던 침묵은 이제 낯설고 예측 불가능하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위협에 맞설 도구가 없습니다. 만약 연락을 하면 거절당할 위험이 있고 하지 않으면 당신을 영원히 잃을 위험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몰아넣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더 이상 낡은 방어기제가 통하지 않는 공간, 억누르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공간,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공간, 침묵이 귀를 멀게 할 정도로 커지는 공간. 그리고 어쩌면 관계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불확실성 속에 앉아있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지도, 애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로부터 멀어지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부재나 침묵이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냈던 것의 무게와 어쩌면 처음부터 안전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다가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췄을 때, 정말로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거리 두는 척하는 것도, 희망을 품은 침묵도 아닌 진정으로 지치고 영혼이 바닥난 상태에서의 멈춤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멈추면 그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죠.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위대한 각성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두려움. 그들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두려움 속에 앉아있도록 강요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불확실성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안부 확인, 당신의 장문 메시지,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라는 그 모든 에너지는 그 패턴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물러서면 당신은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으면 당신은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면 당신은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돌아오기를 바라며 항상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멈췄습니다. 결코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그 에너지의 변화를 그들은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보여도,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게시물을 올려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순환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그 사실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사랑에 빠져서도 미안해서도 아닙니다.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피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안전을 쫓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타나는 동안 그들은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알았고 비록 당신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을 새로 고침하는 쪽은 그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쪽도, 이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질문을 하는 쪽도 그들입니다. 정말 끝난 건가? 드디어 나를 포기한 건가? 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여기서부터 마음의 속임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직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확신, 당신의 위로, 당신의 끊임없는 감정 노동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해물도 완충장치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선택이 남긴 메아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그것은 새로운 감정입니다. 회피형은 회피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철회를 통해 관리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친밀감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마침내 그 거리를 똑같이 보여줄 때 당신이 주기를 멈추고 노력하기를 멈추고 쫓아가기를 멈출 때 그들의 신경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의 습관은 힘을 잃고 그들의 가정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문을 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당신의 귀환이었습니다. 아직 사랑해라는 메시지, 늦은 밤에 보고 싶어라는 연락, 감정적 가용성의 작은 흔적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일방적인 노력으로 채웠던 그 공간은 이제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내면에서 사적으로 소용돌이칩니다.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문자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심지어 더 차갑고 더 멀게 더 통제하는 척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한때 그들을 쫓던 여인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도 반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함께 만든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추자 그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불편함을 넘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들은 결코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권 말입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부드러운 착륙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두기 이후에도, 그들의 차가움 이후에도,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이 멀어졌던 그 방식 이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답장했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의 침묵에 더 이상 부드러움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 노동으로 그 간극을 채우지 않습니다. 두 팔 벌려 그들이 마침내 준비됐어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며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을 옆에서 강타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상실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에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슬픔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절부절 못함, 과민함, 새벽 2시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여전히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느끼는 숨막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페이지를 확인하고 당신의 사진을 스크롤하고 당신의 옛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이 여전히 조금 열려 있는지 확신할 수 없고 문이 쾅 닫히는 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새롭고 마비시키는 듯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무게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어쩌면 당신이 정말로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 주위를 맴돌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호를 확인하거나 그들의 침묵을 해독하거나 그들을 제대로 사랑할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중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규칙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의존합니다. 그들이 망치더라도, 사라지더라도, 당신을 밀어내더라도 당신은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뿌리부터 흔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거리두기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러서는 것이 항상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을요. 당신이 전화하지 않는 매일, 당신이 연락하지 않는 매시간, 그들이 잠 못 이루고 궁금해하는 매일 밤, 당신은 치유되고 재건되고 그들이 차지했던 당신 삶의 공간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 척해도 일이나 친구, 데이팅 앱, 혹은 자존심으로 스스로를 분산시켜도 그 모든 것 밑에는 커져가는 패닉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갈 수 없다면,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리를 불태워버려서 이제 건널 방법이 없다면, 그것이 그들을 가두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돌아가려면, 정말로 돌아가려면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책임을 지는 것. 그들은 자신이 도망쳤던 것과 마주해야 하고 당신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취약성, 노출, 거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위험, 특히 감정적인 위험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고,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소용돌이칩니다. 그리고 기다릴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당신의 침묵의 모든 순간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같은 감정적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지막 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크에 답했을 그 버전을요. 하지만 그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차분한 사람으로. 이제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돌아갈 기회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문 밖에 갇혔고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입니다. 무시하려 애쓰는 조용한 작은 목소리, 산만함과 부정 사이를 파고드는 순간, 그들은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생각, 스쳐가는 불꽃,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후회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이 더 이상 당신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스크롤하고 친구들과 미소 짓고 일상의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재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잊히지 않는 유령 같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들은 생각할 필요도, 성찰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감정적인 노동은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게를 당신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해하고 싶어. 이 관계가 잘 되길 바라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울도, 위안도, 의심에 이익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후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연히 마주친 추억, 함께 운전할 때 듣던 노래, 지우는 것을 잊었던 메시지 기록,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멀어졌을 때 인내심을 가졌던 당신, 몇 번이고 용서했던 당신, 그들이 마음을 열기를 바라며 조용히 앉아있던 당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포기했을 시간보다 더 오래 붙잡고 있었던 당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교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의존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은 현재에 충실하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이 너무 밀어붙이고 너무 깊이 사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을 봅니다. 관계를 작동시키고 있던 것은 당신이었고 노력하기를 거부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후회의 속삭임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닙니다. 끌 수 없는 소음입니다. 일단 그들이 스스로를 그곳에 두면, 아주 작은 자기 인식이라도 허용하면 모든 환상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당신을 차단했는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압박으로 착각했는지, 어떻게 당신의 친밀함을 위협으로 오해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칩니다. 당신은 완벽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서 온전히, 정직하게, 노력과 함께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사랑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노력하고 있어. 두려워.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도망쳤고 문을 닫았고 당신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떠났습니다. 화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이 그들을 꿰뚫습니다. 당신은 소리치며 나가지 않았고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멈췄습니다. 노력하기를, 설명하기를, 기다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사랑, 그들이 무시했던 기회들, 그들이 닫아버렸던 대화들.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단지 갈등을 피한 것이 아니라 연결 자체를 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망치거나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사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행동, 무능력,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러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후에는 속삭임을 멈추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종류의 패닉은 아닙니다. 회피형은 거의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폭풍우입니다. 그들은 방을 서성이고 자정에 스크롤하며 당신의 이름 위에서 망설이며 너무 늦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기억, 죄책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언가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여자가 되기를 멈췄습니다. 절반의 답장을 얻기 위해 2번씩 문자하는 사람이 되기를 멈췄습니다. 그들이 계속 걸어나가는 배의 감정적 다이 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었던 당신의 버전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던, 그들이 사라졌을 때 이해해 주었던, 그들이 차가워졌을 때 용서해 주었던,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을 때 곁에 있어 주었던 그 버전을요. 그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강력하게 변했습니다. 치유는 시끄럽지 않고 성장은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 당신의 경계, 당신의 평화 속에서 속삭입니다. 이제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만약 지금 돌아가면 같은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같은 부드러움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을 기다리는 같은 예술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을 얼어붙게 합니다. 과거의 당신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아프더라도 그들을 사랑했고 부서지더라도 곁에 머물렀고 그들이 결코 얻을 자격이 없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이 떠난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지도, 사과를 기다리고 있지도, 다른 결말을 바라며 과거를 되새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패닉은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회피형은 이것에 대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러서는 법, 문을 닫는 법, 사람들을 거리를 두는 법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자신들이 부순 것을 어떻게 수리하는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어떻게 되찾는지, 지금 당신이 있는 곳, 즉 치유되고 온전하며 추격을 멈춘 당신을 어떻게 만나는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립니다. 연락할까 생각하고 타자를 치다가 지우고 대화를 상상하지만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너무 늦었다는 결말.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상처 주기 위해서도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부스러기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신호 이상의 것을,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안락함이 치른 대가를 봅니다. 한때 무시했던 것에 부재를 느낍니다. 한때 붙잡지 못했던 선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연락을 한다 해도, 모든 옳은 말을 한다 해도 당신은 한때 그들에게 노력해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문을 쾅 닫지 않고 걸어나간 여자입니다. 더 이상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패닉은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평화는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힘을 찾았습니다. 이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잊지 않도록요. 이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힘입니다. 차가운 것도 잔인한 것도 벌도 아닙니다. 보호이며 명확함이며 평화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상처 주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듣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 설명하려는 노력, 당신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는 노력의 소음 속에서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연기를 멈추고 애원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항상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방식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 관계에서 결코 받지 못했던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필요, 당신의 가치,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이 침묵이 당신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요, 그것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소리 높으며 신성합니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을 충분히 오래 밀어내고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당신이 두 사람을 위해 짊어졌던 것을 느끼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우든 아니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나타났고 노력했고 그래야 했던 것보다 더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분노가 아닌 지혜로 놓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신비로움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누군가의 능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지 않나요? 그들의 침묵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후퇴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의 귀환, 당신의 중심으로의 귀환, 당신이 항상 알았지만 너무 지쳐서 믿지 못했던 진실로의 귀환입니다. 사랑은 쫓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연결은 혼란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파트너십은 선택받기 위해 당신이 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당신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채우게 하세요. 당신의 가치가 결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에 있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게 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에 있었고 이제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치유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알기 위해 그들에게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단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